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 대표 이정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알리바바닷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 상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라든지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판매할 수출을 하기 위한 상품은 어떻게 소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리바바닷컴을 알아보기 이전에 국제전자상거래와 그다음에 국제전자상거래와 기존 오프라인 무역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릴 내용이고요. 자, 국제전자상거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부르는데 국제전자상거래의 특징으로서는 우선은 바이어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또 장점이 될 거고요. 단점은 제품의 차별화 등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단점이 될 것이고요. 자,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면서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무역을 했을 때의 장점은 바이어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실 경우에 바이어 개척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간에 최대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시회 한 번 참가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5,600만 원, 적게는 5,6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가까이 들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준비 기간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된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이 기존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바이어를 개척했던 업체들인데 온라인 무역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은 내용은 B2B 알리바바닷컴 같은 B2B 전자무역 사이트를 통해서 잠재적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아니면은 또 해외 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하면서 바이어를 방문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B2B와 전자상거래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무역을 적절하게 상호 보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출 성공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2B와 B2C에 대한 비교를 국제전자상거래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을 쓰면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닷컴의 판매 수수료를 물어보시는데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연간 회원료, 회원료만 입점료에 해당하는 연간 회원료를 내시게 되면은 별도의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B2B의 장점이랄 수 있는 것들이 B2C와 대비해서 인콰이리 답변만 처리하고 바이어의 문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을 처리해가고 커레스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무역으로 발전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상품 등록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 넣는 내용이 아니라 제품의 품분들을 보여주고 또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이 한 명이나 두 명이어도 굉장히 큰 매출을 이끌 수 있다. B2B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B2C와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를 한 명 개척할 경우에 바이어가 계속 지속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 매출이 확보가 용이한 부분들이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점은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 대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사다가 다시 그 나라에서 자신이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운송료, 그리고 관세 부가세 다 내고 AS 비용까지 책임지고 홍보 비용 책임지면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판매 가격 저항이 큰 편이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대량 구매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의사결정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된다 하는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발주를 얻기까지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B2C의 내용으로서는 장점은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판매 가격 저항 자체가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품이 좀 잘 품질이 높아 보이고 바이어의 구매자의 니즈에 맞게 등록이 되다 보면은 상품이 좀 판매될 확률 자체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상품이라든지 단종 상품 같은 경우를 또 판매하는데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B2B 같은 경우는 재고라든지 단종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싸게 줘서 바이어에게 기존 바이어가 아닌 경우에 신규 바이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재고 상품이나 단종 상품 구매를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B2C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인력 투입이 좀 많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 그 CS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자체가 베리에이션이나 상품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색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 상대적으로 좀 품목별로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요. 상품의 배송이라든지 고객 문의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탑미디어에서 인정한 B2B 탑미디어에서 인정한 전 세계 최대의 B2B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이고요. 알렉사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순위를 매겨주는 사이트에서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B2B 분야에 있어서는 B2B 이커머스의 카테고리에서는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부분에서 또 넘버원인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220개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알리바바닷컴에 등록된 상품의 개수가 3억 3천만 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린다 그러면은 알리바바닷컴에 등록된 상품의 종류가 많을까요?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 종류가 많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은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의 종류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에 등록된 상품의 종류가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리바바닷컴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2B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포장재라든지 하는 산업재 제품까지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2C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 산업재 제품들 같은 경우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종류가 월등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 전 세계 190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유료회원을 사용했던 서플라이어의 숫자가 200만 개 정도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통상 200만 개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2017년 3월 자료입니다. 2017년 3월까지의 바이어 증가 추세를 설명드리면은 2015년 7월에 알리바바닷컴에서 발표했던 바이어 숫자가 1억 명이었었고요. 2016년 7월에 1년 지나서 발표했던 바이어의 숫자가 1억 6천만 명, 그리고 9개월 지나서 2억 6천만 명 정도 2017년 3월에 발표했던 자료고요. 2018년 3월에 발표했던 자료가 2억 9천만 명 바이어 숫자가,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발표하는 숫자가 알리바바닷컴에서 3억 명의 바이어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웹사이트인
15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17개 언어입니다. 인도어까지 들어오고 영어 기본이 포함이 안 됐었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인도어가 만들어지면서 17개 언어로 알리바바닷컴 번역이 되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중국어로 상품 등록하는 사이트는 없다 하는 것들이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40개의 산업 카테고리가 있고 전 세계 넘버원 B2B 플랫폼이다 하는 것들 보실 수 있고요. 자, 바이오 분포도에 대해서 그 다음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이야기를 하실 때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사이트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2017년 3월 바이오 분포도를 보면 러시아 5천만 명, 미국 3,300만 명, 그 다음에 프랑스 950만 명, 그리고 950만 명, 그 다음에 스페인 2,3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알리바바닷컴이 2015년부터 그 바이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을 해서 그 가장 바이어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지역 중으로 최근에 늘고 있는 지역 중으로 그 유럽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발표했던 그 1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있을 때 집계가 되지 않았던 바이어 숫자는 프랑스 950만 명과 스페인 2,300만 명, UK 55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사이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알리바바닷컴에서 판매를 하신다 할 때 유럽에 또 그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소싱을 하시면 좀 더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또 제한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유료 회원제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와 스탠다드 패키지 해가지고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상품을 등록했을 때 프리미엄 패키지가 좀 더 우선해서 뜨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상품 등록에 있어서 영어로 상품 등록을 했을 때는 무한대의 상품 등록이 가능한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쇼케이스라는 기능은 프리미엄 패키지 28개, 스탠다드 패키지 12개가 이용이 가능한데 28개 프로덕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시 상품을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해 갖고 우선 판매해야 될 상품을 전시 우선 노출해 주는 노출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그 상품 랭킹을 좀 더 높게 노출을 할 수 있는 쿠폰이라 보시면 되시고 그런 기능들이 28개, 12개 이용 가능하다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상품의 수입을 할 때 RFQ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어가 원하는 상품을 포스팅을 하면은 그 제품을 취급하는 10개의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줄 수 있는 그 기능이지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유료회원에서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이 업체는 확인이 되었다 하는 그 베러파이드 아이콘을 부여하는데 그 아이콘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웹사이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수입 절차에서 미니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니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이다 또 보시면 되시고요. 자, 어넬러틱스라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이 전 세계의 5대의 그 AI 기업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빅데이터를 이용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수한 기능들을 가진 것이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알리바바 그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바바닷컴에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넬러틱스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유료회원에서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때는 꼭 주의 깊게 활용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넬러틱스 기능 또 주어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5기가, 3기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계정 5개씩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것은 알리바바닷컴에서 이제 그
특별 서비스를 좀 하는 건데 요거에 있어서는 그 프리미엄 패키지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은 AMV의 기간을 짧게 해준다. 그리고 그 알리바바닷컴의 헤드쿼터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 매니저를 한 개 업체당 한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이벤트라든지 박람회가 진행될 때 우선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기능들을 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격이 잘못되어 있네요. US 25,999불, 연간 회원료가 2,999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그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비즈니스 언어가 외국어가 가능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사업 예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 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통한 보안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알리바바닷컴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또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전자상거래에서 인콰이리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주문 관리 기능은 인콰이리를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품 노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케팅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이해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무역 지식으로서 필요한 것들은 무역 용어라든지 인콰이리 핸들링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바이어와 거래를 하는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무역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를 직접적으로 주문을 받았을 때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알리바바닷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하게 꼭 알아봐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창업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인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신다, 중소기업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5인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신다 하실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KOSME or.kr 사이트에 가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서 또 이용이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이 5인 미만 4인까지의 회사를 운영하신다 그랬을 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semas.or.kr에 가시면 지원 사업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은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진흥원 하는 식으로 그런 또 지역별로 또 지역별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문의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용이 많이 가능합니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알리바바닷컴을 지원했었던 기관들 리스트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기업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OR.kr인데 글로벌 온라인 B2B 사업으로 입점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상공회의소, 연구개발특구재능재단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사이트를 또 알리바바닷컴의 지원 사업을 이렇게 좀 지나서도 안내를 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될 확률 자체가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된 지원 사업이 진행될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내년에도 또 잘 찾아보시면은 많은 또 지원 사업으로 알리바바닷컴을 연간 회원료를 보조를 받으면서 활용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알리바바닷컴을 교육했을 때 지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어떤 상품들을 소싱을 해야 되느냐,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고요.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이 될 수 있는 많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서 상품의 조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송이 쉬운 제품이 여러분들이 소싱을 해야 됩니다. EMS라든지 DHL이라든지 FedEx 등의 운송이 가능한 상품들, FedEx 등으로 익스프레스 딜리버리로 상품의 운송이 가능한 상품이 좀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품 발송이 쉬워야만이 또 제약 없이 나중에 정식 오다를 받아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이 쉬운 상품을 고르시는 것들이 우선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상품 단가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에 있어서 20핀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적어도 2, 3만 불 이상 돼서 적당한 가격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너무 가격이 낮은 상품이라든지 너무 가격이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은 상품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적을 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좀 판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또 적당한 가격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어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품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 주문 제작 상품을 만든다든지 상품 사양을 바꾸거나 포장을 바꿔야 되는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의 전문 지식을 얻기가 편한 상품을 소싱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고 그 산업에서 영위해 갈 수 있으려면은 또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품을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품만을 판매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일 아트 상품을 판다 그랬을 때 네일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손톱깎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일을 또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카테고리 구성이 가능한 상품들을 소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어들이라든지 상품군을 넓혀가야만이 매출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잡으셔가지고 상품군을 전체적인 상품군을 연간 상품군을 늘려갈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는 것들이 유용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업체를 찾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출 실적이 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공급업체를 찾아야만이 수출에 대한 니즈도 느끼고 있고 수출에 대한 필요성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의 장점도 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업체여야만이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업체를 소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규격 인증서를 또 갖추고 있어야 미리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또 상품에 판매하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문 카탈로그 준비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체킹하시고 영문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잘 체킹하셔가지고 상품을 소싱하는 것들이 유용하고요. 자, 상품을 이렇게 해서 상품을 정하셨다 그러면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품군을 정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전시회를 찾아다니는 것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하는 전시회를 참여하실 때 가장 좋은 상품들을 좀 수출에 유망한 상품들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바이어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시면은 또 수출될 확률 자체가 높은 거기 때문에 처리가 좋은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상품 소싱에 도움이 된다 또 얘기 드리고요. 자, 바이어를 초청하는 대표적인
전시회에는 서울국제소싱페어 소비재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국제소싱페어가 있고요. 대한민국 우선 상품점 지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고루 나오는 지페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화장품 상품들 요즘 인기입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인데 인터참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뷰티 페어 있으니까 또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올해 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그런 전시에 또 참여하셔서 업체들 상담하시면은 그런 경우는 그런 전시에 참여한 수출을 위한 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또 상품을 찾고 그 다음에 업체들을 보실 수 있다. 상품도 보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 소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 들어가셔갖고 한국 업체를 찾으셔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알리바바닷컴을 쓰겠다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업체들이라든지 또 똑같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취급하는 EC21.com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비즈코리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닷컴을 가가지고 상품 업체를 소싱을 해서 또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제안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B2C 쇼핑몰에서 쿠팡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옥션이 같은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데 인기가 있는 상품들을 소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들 동남아에서도 잘 판매가 될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잘 판매될 수 있고 유럽 지역에서도 판매될 확률 자체가 좀 높다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홈쇼핑 인기 상품 같은 경우로 소싱하는 것도 또한 우수한 상품을 소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소싱이 되시면은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판매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 절차 내지는 네 가지 절차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첫째는 바이어가 올린 RFQ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이 직접적으로 포스팅된 것과 그 다음에 공급업체들 알리바바닷컴에 공급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마지막으로 어널러틱스 분석 기능, 유료 요원 기능 중에 분석 기능을 통해서 트렌딩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하고 몇 명의 공급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바이어의 직접적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세 가지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RFQ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Q는 sourcing.alibaba.com이라는 sourcing.alibaba.com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직접적으로 검색어를 넣으시고 찾으시면 알리바바닷컴에 검색어를 넣은 다음에 찾으면은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카테고리에 그래서 해당 산업군을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로 분류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은 지역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바이어가 많다. 배송이 어려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바이어가 많다 할 때는 좀 상품 판매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로케이션별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바이어의 위치별로 얼마나 RFQ를 포스팅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 중요하고,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입니다. B2B 사이트라는 것은 물량 거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사는가를 제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 물량 이상을 구매하는 바이어가 몇 명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들도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실제적으로
RFQ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했었던 내용입니다. RFQ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트랙터라는 트랙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던 내용을 좀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업용 기계이기 때문에 머시너리 쪽의 카테고리를 택하면 되시는 저거고요. 첫 번째는 저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어 로케이션별로 알아봐야 됩니다. 바이어 로케이션별로 알아봐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132명의 바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20명의 바이어,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36명의 바이어, 그리고 중남미에 59명의 바이어, 유럽에 25명의 바이어, 오세아니아주 퍼시픽에 9명의 바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라든지 중남미 같은 경우는 배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저런 바이어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바이어 숫자가 한 봤을 때 한 90명의 정도의 바이어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보셔야 되는 게 트랙터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 가장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랙터는 바이어라 그러면은 한 대를 사지 않고 한 컨테이너 적어도 한 컨테이너의 양을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는 그럼 한 컨테이너에 40피트 한 컨테이너에 몇 대가 실릴 수 있느냐? 최소 3대에서 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터티에 놓고 적어도 3대 이상을 구매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바이어가 될 거고요. 한 대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은 엔드 유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구매를 해서 가격만 알아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봤을 때 RFQ의 숫자가 아까 전에 한 3,400명 정도 639명 중에서 121명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1명 정도의 바이어는 트랙터를 구매하는 바이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셨고요.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품 프로덕트 페이지와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스 페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또 수출 상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리바바닷컴의 프로덕트로 검색을 했을 때 카테고리를 또 지정하는 것들이 우선 중요하고요. 해당 카테고리를 찾아서 상품 등록 숫자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리바바닷컴에 직접적으로 공급업 상품 등록한 국가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한국 서플라이어들은 몇 개의 상품을 등록했는지를 또 알아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서플라이어로 넘어가 가지고 서플라이어의 또 카테고리를 알아보고 서플라이어가 해당 키워드에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서플라이어가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가, 어느 대륙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또 알아보는 것들 중요합니다. 공급체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또 알아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 서플라이어들 공급업체의 매출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매출 볼륨 자체가 큰 업체들이 많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을 수 있고요. 도매업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매출 볼륨 알아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품 자체가 어떠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느냐, 해외 규격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규격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알아보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R&D, OEM 제작이라든지 ODM 제작을 해서 공급이 가능하느냐 업체들도 또 알아보는 것들 중요하고 회사의 규모를 체킹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를 또 알아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분류를 해서 서플라이를 검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가별로
직접적으로 국가별로 서팅을 해가지고 한국을 놓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탑셀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회사 이름을 클릭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미니 사이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사이트를 가셔서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의 카테고리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카테고리 자체가 복잡하다 그러면 디스트리뷰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많은 상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미니 사이트를 또 파악해 보는 것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리바바닷컴의 어널러틱스에서 키워드 어널러시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바이 그 키워드를 넣으시고 직접적으로 상품의 키워드를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키워드 어널러시스에서는 그 분석을 하시면 되시는데 키워드 어널러시스에서는 중요 내용이 이 30일로 분석을 해가지고 7일과 30일을 구분할 수 있는데 30일간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들이 좀 더 큰 데이터를 해갖고 오랜 기간, 1년 가까이 기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은 전 세계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장점, 아무래도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100개의 키워드를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그 파생 키워드 100개까지가 가능한데 서치 인덱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이어가 한 달간 얼마나 찾았는지의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럭테이션은 변동률로서 증가했느냐, 전달 대비해서 저것이 검색하는 수치가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의 증가율, 감소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CTR이라는 것은 클릭스루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클릭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검색을 해서 클릭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빨갛게 표시되는 것들은 증가율, 파랗게 표시되는 것은 감소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컴피터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저 키워드를 사용하는 서플라이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검은 글씨는 이제 그 서플라이의 숫자이고요. 빨간 글씨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은 알리바바닷컴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됐다면은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수출 타당성을 검토했던 예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에 인기 있는 한국 상품 중에 하나가 빙수기입니다. 여러분들 팥빙수라든지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 자, 그 키워드 자체가 빙수기를 부르는 말이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스노우콘 머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눈꽃 같은 이제 컵을 만드는 머신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 해서 스노우콘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는데, RFQ의 스노우콘 머신은 한 권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190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220개국이라고 표현도 됩니다. 되기도 하고요. 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을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모양은 좀 틀릴 수가 있지요. 영어를 잘하는 지역이 있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아이스 쉐이버라는 단어를 쓰는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 크로셔로 또 검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FQ 숫자를 보시면은 아이스 쉐이버 9건, 아이스 크러셔 17건 올라오신 것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에 등록된 내용도 보시면 스노우콘 머신은 825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이스 쉐이버 1720개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크러셔 2728개가 등록된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요. 키워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워드 어널러시스에서 봤을 때 스노우콘 머신은
49건 그 바이어가 검색을 했고요. 아이스 쉐이버 머신은 119건, 아이스 쉐이버 75건, 아이스 크러셔 183건, 그 다음에 아이스 크러셔 머신 136건 그 검색을 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시장 분석을 한다 그럴 때 가장 이 예를 들어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영어에 익숙한 지역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자체가 틀리고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려는 지역에서 포스팅하는 RFQ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용어를 확인해 주시고 좀 더 폭넓게 시장을 분석하면은 용이하다 하는 것 예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알리바바닷컴의 회원제와 그 다음에 그 회원제 종류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판매가 될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